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리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먼저 시작은 드디어 그녀의 육성이 확보됐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수사가 지난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게 재수사를 지금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서울고검에서 확보한 내용들 중에 김건희 씨하고 당시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지금 수백 개를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본인이 스스로가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뭐 날짜로 보면 1차 그 작전 기간이 있고 이건 뭐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작전 기간이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지만 이 모두를 토탈 해서 이 육성 파일이 지금 한 수백 개가 된다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뭐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하죠. 본인이? 네, 매우 우울합니다. 빼박이거든요. 근데 저는 검찰이 이제 뭐 최근에야 미래에셋 증권을 압수수색해서 수백 개의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관련돼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도무지 이 사건을 무죄 처리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했던 이성윤 의원도 이거 도저히 무혐의 처분 못합니다. 했는데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수 지검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자료가 이미 확보된 것일 수 있다라는 의심, 뭐 그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백 개의 파일이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돼 있고 사실은 주범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서 들어 누워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궁금한 게 검사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일부러 수사를 안 하고 일부러 이걸 미래에셋 증권을 안 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나왔다는 지금 거잖아요. 지금 노컷뉴스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은 미래에셋은 지금 확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부터 대신증권 관련해서는 녹음 파일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를 한다는 건 그건 다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대신증권 얘기만 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도 거래했던 내역이 있는데 이걸 들여다봤다면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 낼 때 당시에 계좌는 맡겼으나 주가 조작 사실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혐의를 줬던 건데 이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허접한 수사를 했고 지금 뭐 이창수 지검장은 사표 내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혐의한 검사도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부러 조사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까지도 사실 이번 특검에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알고도 덮었다라고 하면 그 수사검사들은 징역 1년 이상이에요. 몇 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양쪽이 다 곤혹스러운 것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세 개의 특검이 이제 동시다발로 돌아가고 내란 특검은 이미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전직 검사 취재하고 왔는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일 잘하는 검사들을 입도선매 해가고 있다. 내란 특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파견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판을 짤 때 선수들을 딱 데려가야 일이 되는 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똘똘한 검사들이 와야 되고 실제로 특검에 보낼 때는 A급보다는 B급들을 보낸답니다. 검찰에서. 왜냐하면 A급들은 데리고 있어야 특검이 그렇죠. 검찰이 특검보다 더 잘하면 검찰의 존재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급들을 내보내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누가 일을 잘하는지 골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골라서 싹 입도선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가장 수사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캄보디아까지 갔다 와야 되는 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이 그 판사 출신이고 수사의 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다가 지금 훌륭한 에이스 검사들이 다 내란 특검으로 가버려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면 수사 성과가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 노하우나 수사 종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지 수사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 잘하는 수사 검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초반부터 수사 성과를 상당히 낼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내란 특검이 빛나는 성과가 많이 나올 텐데 그 비교하면 김건희 특검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워낙 또 혐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내란 특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6개월 대 2달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쉬울 고검이 거예요. 재조사한 지는 이제 50일 조금 더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고검은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무수한 증거를 주가 조작 관련해서 확보를 했는데 중앙지검은 4년 6개월 동안 이거를 못 찾았다 뭉개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달도 안 돼서 나오고 있는 어떤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만시지탄이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전에 수사가 얼마나 문제적이었는가를 그렇죠.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서 또 주목받는 게 김건희 씨한테 지급됐던 비화폰. 이 저는 그 검찰의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데 좀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고. 그렇습니다. 한겨레 오늘 사설에서 첫 번째 사설을 보면 김건희 씨와 지난해 7월에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 그 통화한 시점 자체가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위해서 김건희 씨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비화폰 이라고 칭하지만 사실은 대포폰처럼 쓰였던 일종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의 도구가 되었던 그런 이 비화폰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친 게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끈 떨어지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이렇게 갑자기 증거가 막 나오고 그렇게 정황이 없고 증거가 없고 모르겠다라고 했던 검찰도 이제 더 이상 본인들 스스로도 그 주장을 펼 수 없는 국면이 된 거죠. 야, 근데 우리 박성민 씨고 이렇게 신문을 다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한겨레입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라서 한번 들어봤어요.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지금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하는 거는 특검의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사받고 싶지 않아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줄을 김건희 라인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줄을 바꾼 건지 이것도 되게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민중기 특검은 뭐 대면 조사 관련해서 지금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대면 조사 할 것이다. 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너무 끌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 조작 정황 그리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찌 보면 특검 시작하자마자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주요 관계인은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조용필 마지막에 나오듯이.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느 타이밍에 부를 거냐. 근데 이제 그 수사 노하우인데, 근데 저는 민중기 특검이 살짝 조금 근데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선거법, 뭐 공천 개입, 뭐 이런 등등보다. 지금 코바나 컨텐츠에 이제 그 협찬 후원한 기업들을 먼저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수사가 어떤 국민적 의혹이 되고 센 사건, 물론 이제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이게 수사의 판을 어떻게 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왜 이렇게 가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워낙에 혐의가 많고 이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뭐 특검 사이즈도 그렇게 키운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한쪽 집중하다 보면 한쪽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우려 그리고 민중기 특검 자체가 이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수사 관련해서의 노하우를 어떻게 그래서 그 밑에 뭐 특검보라든지 파견 검사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건 특검이 시작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처럼 뭐 혐의가 한두 가지인 특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집중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신데렐라 신발 얘기만 하는 경우는 그 문제 된다는 거죠. 뉴스다이브가 네. 수사 지휘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네. 뉴스다이브가 네. 수사 지휘를 해서 네. 자 지금 민주주의 특검 이 수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놓치고 계세요. 네. 이거를 자꾸 워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가지 분야를 동다발로 수사를 그렇죠. 펼쳐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 막 중점적으로 하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동다발로 동시에 쫙 펼쳐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다이브가 매일 워닝을 줘야 된다. 그래서 특검에. 이번 특검들은 이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이 브리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브리핑에서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없을 때 혹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자꾸 빠져 있을 때 저희가 계속 짚겠습니다.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팀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규모를 키운 것인데 그 규모보다 훨씬 더 혐의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뭐 내란 특검 있고 뭐 최상병 특검 있고 김건희 특검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사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 뿌려놓은 것들을 따라가면 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그러니까 이게 꼭 검사들의 수사 역량이 뭐 꼭 A급이 아니더라도 이게 알아서 증거를 이제 도처에 깔아놨고 뭐 통화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이제 끈 떨어진 마당에 굳이 김건희 씨를 위해서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된 것들만 봐도 솔직히 우리가 최근에 샤넬백도 다뤘지만 그걸 뭐 신발로 바꿨니 새로운 모델로 바꿨니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 번호만 따라가도 이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안 따라갈까봐 그걸 이제 그래서 지휘를 그래서 그런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맵을 제시하셔야겠네요. 지금 어제 그제 뭐 건진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흘린 기사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고 오늘 이 육성 파일이 확보됐다라는 얘기 나왔고 지금 이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게 계속 뉴스에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게 양평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계속 얘기할 거고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원희룡 씨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네. 궁금하잖아. 좀 취재됩니까? 그거 뭐 하세요? 최근에 뭐 투표하고 투표하고 아니 뭐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새로운 판이 짜여지면 뭐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뭐 엉망진창이니까 뭘 할 수 없는 지경이긴 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활동은 하고 있죠.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삼국지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등장인물이 무진장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 자체가 등장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을 똑같은 강도로 집중할 수는 없겠으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렴이 될 겁니다. 한 달, 두 달 수사 성과가 쌓이면 이게 가르치는 화살표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으로 합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만 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의 뒷배가 누구였냐. 그렇죠. 왜 그를 구명하려 그렇습니다. 했는가. 그리고 이종호는 왜 그 임성근 그거 내가 그만두지 말라 그랬어. 사표 쓰지 말라 그랬어라고 단속을 한 거냐. 그러면 이종호는 블랙펄 소위 얘기하는 BP 패밀리의 핵심 멤버고 BP 패밀리는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3부 토건 내일 체크하라고 했는데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했는데 3부 토건만 주가 조작 했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산 엑스포도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막 그 연결돼서 많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1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통일교에서 당시에 요구했던 게 이제 YTN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YTN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 유진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유진과 김건희 씨는 아무 거래가 없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또 거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수많은 돈들은 어떻게 또 자금 세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23억 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다녔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여기저기 막 던질 겁니다. 어찌됐건 특검이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뭐가 조금 등하시되는 것 같이 보여지면 그때 또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시작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가져보면서 네. G7을 한번 가보죠. 그 전에 제가 기자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조은석 특검에서 선수들 검사 잘하는 사람들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좋은 시그널인지 궁금한 게 이 내란 특검 안에는 검사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그럼 이 일 잘하는 이 검사들이 이 검찰의 이 화살을 제대로 칼을 꽂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고검에 들어가서 사무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우려하고 가지고 있는 게 부분이니까. 있는데 네. 참 오윤혜 씨는 되게 궁금해지네. 예. 선수 검사라고 하니까. 뭐 고검을 선택한 것은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외환유치죄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평양에 무인기가 떴는데 당시에 보냈던 드론의 기종이 뭐고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됐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사 네. 과정에서. 이랬을 때 이게 군사기밀이 유출되면 이게 군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고 다 세판짜기를 해야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네. 뭐 그래서 서울고검을 선택했다라는 게 이제 조은석 특검의 설명인 것인데요. 수사 검사들이 들어가서 이게 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해서 이거를 또 어디다 엿바꿔 먹는 거 아니야? 오히려 뭐 내통하는 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구심을 이제 국민들께서는 갖고 계신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도 큰 틀에서 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특검보와 특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은석 특검이 이제 야망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특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뭐 법무부 장관 등등에 대한 본인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어쨌든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지 않습니까? 뭐 이 상황에서 뭐 본인이 막 이상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검찰 또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그럼요. 조은석 특검이나 혹은 거기에 이제 특검에 합류할 검사들에게 일종의 압박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일정 수준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 자체를 꾸릴 수가 없다. 일단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들을 국민들이 그래서 꾸준히 감시하고 체크해야 된다. 이걸 결국은 국민들이 계속 견제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이 견제하는 것보다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다이브의 역할을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아니 취재 편의점은 놀 겁니까? 아니 아시잖아요. 취재 편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서로 돕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기자들이 살아서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특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검찰보다 특검은 취재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복도나 그밖에 뭐 쓰레기통 이런 데 잘 뒤지면 단독이 나와요. 예전에 기자들이 쓰레기통에서 단독 많이 했습니다. 예. 요새는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그렇게 취재를 해서 단독하기는 어렵지만 하긴 미르재단 그 쓰레기 치우는 과정에서 나온 게 타블렛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맞네. 그래서 후배 기자분들 우리 장윤선 기자보다 후배 기자분들이 현장에 많이 가실 텐데 인근 쓰레기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외의 특종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면 그만큼 국민적 알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수사 라인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동시다발로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